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2화 대구 껍질 느르미 새 살이 돋아나듯. (1635년) 안동을 떠나 영해로 향하는 개향. 내 아우 철견아, 너는 잠시 춘파를 떠난다. 누나가 사는 곳에서 너는 더 큰 사람이 되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야. 보아라, 저것이 제월대란다. 저곳에서 아버지가 널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네, 누님. 아버님이 소자를 보고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1635년 병자호란 발발전. 조정이 돌아가는 형국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 기울어가는 명나라 대신 새로 등장하는 청나라와 화의를 해야 한다니, 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말이오. 저 비천한 오랑캐 무리들이 지금 명나라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어. 명나라 황제는 외란으로 쑥밭이 된 조선을 위해 그 많은 군사와 말을 보내줬던 은인이 아니요. 아무리 힘이 약해졌다 한들, 아니 그럴수록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려선 아니 되지 않겠소. 1636년 병자호란. 아니, 무슨 다급한 소식이길래 시묘살이하는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왔소이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급박하고 처절한 상황인지라. 임금께서 강화도를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히는 바람에 우회하여 남한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화의를 주장하는 대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랑캐와 화의하자는 자들은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요. 그렇지요. 은혜와 의리를 잃어서는 선비라고 할 수 없겠지요. 선비 이전에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요. 대명절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주어도 의심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영남 남인들의 마음가짐이자 조정 대신들의 생각일 겁니다. 나도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우선 청년들을 모으겠소. 병규와 군량미는 내가 대고 서둘러 훈련을 해야겠소. 임경업 장군을 만나 의논을 해야겠소. 저렇게 남한산성에서 홀로 계시는 주상을 구하러 가야지요. 그게 신하된 도리가 아니겠소. (1637년) 삼전도 굴역. 임금께서 삼전도에서 청나라 홍타이지에게 항복하고 말았다는군. 믿을 수가 없어. 이럴 수가. 비천하고 무도한 오랑캐에게 무릎 꿇고 고개 조아린 임금이라니. 도도 의도 바닥에 떨어진 세상이 되었다. 아버님, 저는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이 중국을 정복한 이후에도 명과의 관계를 철저히 자기 신념화했던 조선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한 거군요. 무엇보다 조선은 청 자체를 매우 싫어했어.
무시와 토벌의 대상이었던 여진족들이 세운 제국이었으니 청나라를 오랑캐라 하며 멸시했지. 중화가 지배해왔던 명이 망하고 오랑캐가 세운 청이 들어서면서 조선 선비들의 지향점이 사라진 혼란한 시대. 여러 차례 외침을 겪으면서 특히 정면연과 병자년의 호란을 겪으면서 중화가 무너진 것을 실감한 선비들이 집단 허무주의에 빠졌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새로운 인문주의가 일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17세기다 이거지. 서방님께서 통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새로 올린 어전도 계란탕도 손길 한 번 안 갔습니다. 그래, 처음 그대로구나, 맑음아. 큰일이네. 예, 마님. 상을 드릴 때도 방 안에 아니 계셨고 지금도 대청에 멍하게 앉아 계십니다. 아무래도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닐까요? 서방님께서 식사를 잘하지 못하게 된 것이 벌써 보름이 넘습니다요. 조반은 손만 대다 마셨고요. 저녁에도 음식을 넘기질 못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숨만 쉬고 계시니. 마님이 어찌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다. 서방님이 입맛을 잃은 것은 나란 일 때문이야. 강화도 삼전도에서 겪은 임금의 굴욕. 나라의 명운을 걱정하고 계신 거야. 아시마님, 수봉이 옵니다. 왔구나. 그래, 자네가 왔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인 나리께서 식사를 통 못하신다고 해서 쇳내가 음식을 준비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마님, 이곳은 대구가 아닙니까? 그래, 대구다. 개양이 좋아하는 음식이지. 기름기가 적고 비린내가 덜 나는 생선이다. 다 손질된 것이온데 소인이 어떻게? 수봉이 네가 이걸 좀 배우거라. 예, 제가요? 너는 어려서부터 부엌을 드나들며 눈으로 익히고 손을 보태며 배운 솜씨가 제법이지 않느냐. 내 일찍부터 그걸 눈여겨봤다. 마님께서요? 그래, 네가 4월이나 3돌 어멈보다 나은 것이 있더구나.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니라. 음식을 대하는 그 마음 씀씀이니라. 먹을 것을 내어주는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니라. 작은 풀 하나 귀히 여기는 네 마음이 보였느니라, 수봉아. 마님, 네가 나와 개양이를 위해 해줘야 할 것이 있다. 산후저지 부족하니 대구를 영양 보충용으로 만들려고 한다. 대구는 살뿐만 아니라 아가미, 알, 눈, 고니, 껍질까지 버리는 부분이 없어. 잔치상은 물론 여기저기 잘 활용되니 무척 요긴한 생선이란다. 참으로 고맙지 않느냐.
아시마님, 대구 껍질 느름입니다. 고맙네, 수봉이. 어머니가 하신 맛과 그대로일세. 부인, 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서방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품어 안고 기르고 가르쳐서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말이 맞소. 내 무조건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나라의 치욕에 입맛을 잃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주 구수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평소에 소박한 음식을 즐겼으나 전쟁 승리 후엔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대구 껍질 느루미를 특별히 준비해 먹였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서방님? 그 음식은 수봉이 한 요리입니다. 수봉? 수봉이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요? 춘파에서 저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노복 수봉이 말입니다. 지금은 면천되어 그 수봉이라는 노비. 그 사람이 어찌 내게 음식을 해주는 겁니까? 수봉이 음식을 잘합니다. 제가 즐겨 먹었던 대구 껍질 느르미를 어머니 대신 해주었습니다. 저자를 속히 광해에 가두도록 하라.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물 한 모금 들이지 마시게. 비록 먹고 없어질 작은 식재료의 도난일 뿐이나 집안의 위계와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이니 다들 그리 알도록 하라. 예, 서방님. 명심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수봉이 저 사람이 도둑이라니?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게야? 낮에 영감마님 밥상에 올라갈 깨끗이 만져둔 해삼과 전복이 감쪽같이 사라졌지 뭡니까? 진짜? 나는 처음에 수봉이 아재가 아씨집 노비였다는 걸 알고 기절초풍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저 수봉아재와 마님이 친남매처럼 자랐디야. 마님이 평소에도 우리 같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주셨는데 조용히 해. 나으리, 수봉은 제 오라버니와 같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스승이자 장인이신 경당 선생의 뜻을 모르지 않으나 이곳은 경당가가 아닙니다. 충효당은 거처하는 노복들을 합쳐 300여 명의 일손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부인이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평범한 민초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것이 도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만나고 손잡는 것이 도학을 구현할 촌락을 만드는 방법이지요. 그렇다고 엄연히 존재하는 반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나누고 돌보는 삶의 중심은 이해와 소통입니다. 소통이란 마음과 몸 안에 질병 같은 단단한 응어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길을 나서는 것인가? 이제는 정착하여 자네의 길을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스승님의 은혜를 받아 면전된 몸이지만 저를 영육으로 살리신 분들은 권씨마님과 스승님입니다. 길에서 배웁니다. 지난날 스승님의 가르침을 반도 깨우치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길 위를 걷다 보면요. 어린 시절 자네는 글을 읽으면서도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물을 깃고 하지 않았더냐? 그때도 자네는 광풍정에 오른 그 누구보다도 몸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식을 머리로만 넣으려 했는데 딱딱한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몸을 쓰고 길을 걷고 길 위의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씩 풀리는 기분입니다. 아시마님, 부디 강건하십시오. 고맙네, 수봉이. 이제 누군지 찾아내야지. 하지만 쉽지 않아. 역사에 기록을 남긴 사람은 대부분 본인이 기록자거나 타인의 기록물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이지. 이름 없는 민초들의 서러움 아니겠어? 신분사회의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말이야. 기록의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됐어. 토굴 죽간의 주인공 역시 그렇게라도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 사람은 기록을 왜 남긴 걸까? 지금까지 자기가 읽은 것도 상세한 기록도 아닌 넉자넉자 형식의 구문에 불과하고 거기다가 계속 향자가 등장하고 경까지. 혹시 죽간의 기록자가 장기양을 스토킹한 거야? 뭐? 아이, 무슨 그런 말을. 오버했어 내가. 농담이고. 하여튼 장기양을 계속 기록했잖아. 비록 짧은 일상 기록이 전부지만. 여진아, 혹시 이 사람? 잠깐. 지금 자기랑 나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죽간의 기록자가 설마 장계양을 좋아한 건 아닐까?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출연 계향 박선영, 계향의 동생 철견 조경아, 선비 방성준, 계향의 남편 심영 김기철, 민규의 아내 여진 홍수정, 달공 김용준, 수봉 고성일, 계향의 어머니 권씨 한수림.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3화 창면법. 울분은 빗물처럼 녹아내리고.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영양군이 함께합니다.